이번에 금융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할 거냐면 향후 가이던스. 이창용 하는 총재, 우리 연내 금리 인하 어렵다. 이유 조목조목 설명. 그래서 이번 연도 안으로는 금리 인하 어렵다. 이것저것 얘기를 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한은에서는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동결했어요. 이게 참 이창용 하는 총재도 진짜 좀 고민이 많았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금리를 올리자니 PF며 부동산이며 새마을금고며 이런 것들 다 더 크게 터질 것 같고, 또 금리를 동결하자니 미국이 또 7월 26일 날 7일 날 금리를 올리면 야, 우리 외환 투자 자금도 나가는 거 아니야? 유출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지금 원화가 불안정한데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근데 동결을 선택을 했고, 지금 당장 하루 이틀 단기적으로는 적중했죠. 원달러 환율도 쭉 떨어지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좋다는 거. 자, 그래서 한국이 이런 식으로 지금 금리 인하는 어렵다.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내려갈 거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고,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그래서 고령화 저출산을 걱정하는데 구조적인 조정을 어떻게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자, B2 영끌 막을 대책 급하다. 금리를 동결했지만 가계대출이 지금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금리를 동결했어. 동결했다는 뜻은 이게 위험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무서워서 금리를 못 올렸습니다. 라는 말과도 같겠죠. 이게 뭘까? 가계대출. 금리를 올린다면 대출금리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가계대출이 이렇게 많은데, 이만큼 많은데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린다? 그럼 반대로 얘기를 하면 가계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금리를 지금 못 올립니다. 라는 얘기와도 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인들도 3040, 20까지 20, 30, 40 세대는 소비 습관이 어떻다? 코로나 때 이후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고 그래서 소비를 줄였고 저축을 많이 하고 있다? 아니면 코로나 때 펑펑 쓰던 게 지금까지도 쓰고 있다? 전자 후자? 펑펑 쓰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냥 기본적으로 이번 연도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가면 갈수록 미국이며 한국이며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해되셨나요? 한국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예대율 탓, 예금이자 높여, 대출금리도 들썩. 지금 보시면 은행 예금 금리가 쭉 올라갑니다. 6월 평균금리, 7월 금리 3.56, 4.20. 자, 은행에서 지출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예금 금리가 높아진다는 거는 은행에다 예금을 맡겼던 투자를 했던, 예금을 맡겼던 이런 분들한테 이자를 더 준다는 건, 반대로 대출 금리도 역시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이해되셨나요? 대출 금리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앞으로 소비 더 꺾이겠죠. 내가 한 달에 월급이 200만 원이야. 근데 핸드폰비 나가고 식비 나가고 월세 나가고 대출 금리까지 더 높아지면서 지출이 늘어나네. 소비 어떻게 해야 돼요? 치킨, 메이커 먹을 거 시장에서 옛날 통닭 먹어야 되고, 그리고 한우 먹을 거 호주산 먹어야 되고 줄여야겠죠.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 자산시장에도 영향이 간다는 겁니다. 자, 미국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 추이를 봤더니 11.2, 8.7, 8.2, 7.4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6월 달에 0.1이 발표가 됐어요. 전년 동월 대비 0.1% 상승했다는 건,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떨어졌다는 건 물가가 꺾인다는 뜻이구나. 지금 시장에서는 요거 좋게 받아들이죠. 우리 저번 시간에 수요일날 방송했었죠. 실시간 방송에서 발표되었던 미국 CPI며 근원 CPI며 이 두 가지가 낮게 나왔죠. 근데 여기다가 PPI까지 낮게 나와, 물가 떨어지겠구나. 자,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 23만 7천 건, 전주보다 12,000건 줄어. 보시면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3만 7천 건, 전주보다 12,000건이 또 줄었다고 합니다.
야, 미국의 견고한 시장, 고용시장이 아직도 좋구나. 자, 그러면 PPI 낮게 나왔고 CPI 낮게 나왔어. 그리고 미국의 실업자 수도 낮게 나왔어. 아, 미국의 고용시장이며 물가지표며 너무나도 좋구나.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당연히 롱으로 받아들이겠죠. 너무나도 좋은 지표들, 미국의 경제 지표들. 자, 연준 베이지북 지표 나왔는데 경제 활동이 경미하게 증가하고 있대. 그리고 느린 성장을 예상한대. 느린 성장. 그럼 느린 성장이 뭔 뜻이냐면 경기 침체 둔화 왔다는 겁니다. 성장을 하되 느리게 올라간다. 기분 좋게끔. 미국 연준 베이지북 경제 활동 경미하게 증가, 느린 성장 예상. 이게 뭔 얘기냐면 느리게 성장한다는 건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올 수 있다. 그 내용을 어떻게 한다? 되도록 뭐라 그럴까? 포장을 해서 좋게끔 우리가 그렇게도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F킬러로 자, 좋습니다.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또 저분의 또 저분 그거니까. 자, 연준 대표 메파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 15년 만에 사임. 자, 보시면 우리 항상 연준 의원들 중에 세게 언급을 하고 세게 발언을 하고 금리 인상이며 작년에 긴축을 시작하기 전에 처음으로 긴축해야 됩니다. 장기 국채 던져야 됩니다. 얘기를 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 이분입니다. 이분 얘기가 유효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시장이 유효를 했고 이분 얘기대로 갔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매파적인 성향이 좀 짙은 분인데 이분이 그만뒀습니다. 퍼듀대학교 경영대학원 초대 원장에 취임하겠다고 사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야, 시장에 금리 인상 세게 가야 된다, 6%까지 찍어야 된다, 이런 매파적인 얘기를 하는 분이 한 분 가셨으니까 시장은 좋겠구나. 증시 상승하는 데 또 일조를 했겠죠. 세인트 루이스. 자, 여행 수요 회복에 델타 항공 깜짝 실적. 항공기 전망은 불투명. 지금 미국의 실적 발표가 이제 진행이 됐고 2분기죠. EQ 어닝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그중에 델타 항공이 순이익이 149%. 이거는 여행 산업, 여행 관광업이라던가 그리고 여행 수요가 좀 늘어났다. 소비가 늘어났다. 라고 평가를 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좋은 지표라는 거, 굉장히 좋은 지표. 그래서 델타 항공이 이렇게 좋게 나왔고, 코인이슈가 이거 미국 실적 발표 좋게 나올 가능성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아마 나머지 블랙록은 조금 안 좋았는데 오늘 발표된 거 나머지 기업들도 좋아 보일 가능성 높습니다. 자, 7월 18일 미국 소매 판매 21시 30분 예측치 아직 안 나왔죠. 이전이 0.3%.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19일날 유로 CPI 예측치 이렇게 되어 있고 20일날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18일부터는 미국의 고용 지표들 중요한 지표들 신규 주택 판매까지 이렇게 발표가 되고 27일날 연준 금리 결정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앞전에 발표된 이런 지표들이 27일날 금리 결정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걸로 보인다. 그래서 아마도 27일날 25bp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일날 유로존 금리 결정 들어가고 GDP까지 근원개인 소비 지출 들어가고 유로존까지 발표가 된다는 거. 자, 6월달 우리 저번 실시간 방송에서 발표됐던 CPI 이거 궁금들 하시죠? 좀 디테일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CPI가 좋게 나왔는데 월가 예상치가 3.1이었고 발표가 3.0이었습니다. 그리고 근원 CPI가 좋았죠. 월가 예상치가 5%였는데 4.8%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부 내역도 봤더니 긍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게 좀 긍정적이었냐? 에너지 가격이랑 식품 가격은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태껏 물가를 떨어뜨렸던 1등 공신 견인을 했던 애들이 에너지 가격이었죠. 식품 가격은 이제 들쭉날쭉했으니까. 근데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 가격과 식품 가격은 오히려 상승했어. 근데 여태껏 지금까지 빠지지 않았던 근원 상품 물가 그리고 서비스 물가 얘네 둘이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물가 하락을 견인했기 때문에 여태껏 빠지지 않았던 끈적끈적한 스티키한 물가가 하락했구나. 상세 지표를 봤더니 딱 그거를 보고 시장 참여자들이 야 좋구나. 좋게 받아들인 겁니다. 게다가 6월달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전월 대비 0.1% 상승. 계속해서 하락률이 컸죠. 아까 보시면은 자 이렇게 차트가 쭉 떨어지죠. 그리고 신규 실업성 청구 건수 역시 전주보다 12,000명 감소했다 그래요. 실업자 수도 떨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연준이 걱정했던 임금 상승률 역시 전월 대비 하락했다고 합니다. 야, 미국의 경제 지표가 이렇게 좋게 나왔어? 여기다가 델타항공 실적 발표까지 좋게 나왔네. 미국 증시의 긍정적인 영향이 어떻게 됐죠? 작용했죠. 그러면서 미국 증시 올라갔고, 자, 코인 시장은 왜 올라갔을까? 리플이 일부 승소를 했죠. 리플이 일부 승소를 했다는 거. 그래서 리플이 쭉 들어올리면서 리플 관련된 코인들, 그리고 리플과 같은 공격을 받았던 애들 쭉 상승했죠. 리플 얘기 입이 근질근질하네. 이따가 드릴게요. 그러면서 우리 코인 시장도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새벽에 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자, 이제부터 좀 하반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번에 실적 발표 때 이제 우리가 겪게 될 일들이 뭐냐면 2분기 이제 실적 발표가 들어가는데 2분기 미국의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들어가고 그 코인이슈가 저번 방송에서 나스닥 100 리밸런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좀 대충 하고 넘어갔는데 질문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갈게요. 나스닥 100 리밸런싱이라는 게 뭐냐면 요거를 정의를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야, 이거 리밸런싱 하면 기업들이 포트폴리오 다 재구성하고 시장에 매도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 자, 정의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총 4.5%가 넘는 주식을 합쳐서 비중이 48% 이상이 되면 그 비중을 낮춰야 하는 룰. 자, 이게 뭔 뜻이냐? 우리 이번 연도 상반기에 엔비디아나 아니면 테슬라나 애플이나 미친 듯이 상승을 했죠. 미친 듯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총의 4.5% 넘는 주식들,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자산 운용사야. 애플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 코카콜라도 있고 뭣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얘네들 비중이 48% 이상이야. 그러면 비중을 48% 밑으로 조금 줄여줘야 되는 겁니다. 요게 룰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시장에 어떤 일들이 나올 수 있다? 나스닥 100 리밸런싱 일어나면 나스닥에서도 조금 이렇게 힘없는 애들, 얘네들 좀 수급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좋은 것만 다 몰려버리면 어떡해. 테슬라, 애플 이런 것들, 엔비디아 시장에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나스닥 QQQ 같은 이런 펀드들, 좀 좋은 것들 뭉쳐놓은 것들, 뮤추얼 펀드처럼 그런 애들이 시장에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올 거다. 근데 이게 시장에 유의미하게 나올 정도는 아닙니다. 얘네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 매물도 좀 많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락하고 이렇게 폭락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코인 이슈가 이렇게 깊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런 것도 있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고, 자, 그러면 한 가지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코인 시장에 하드포크, 블록체인 해가지고 이런 하드포크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갖고 왔다고 말씀드렸죠? 어디서 착안을 해서 갖고 왔다? 주식시장. 하드포크에서 새로운 코인이 생겼어요. 이게 뭐라 그랬죠? 액면분할. 블록체인 시장이라 해서 새로운 것들이 생겨났고, 야,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돼? 하나도 모르겠어 하시는데, 어려울 거 단 한 개도 없어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똑같아. 액면분할이 뭔지, 뭐가 뭔지, 용어가 어렵고 그래서 그러지, 코인이 다 주식시장에 있는 것들 싹 다 갖고 온 겁니다. 자, 그러면, 리밸런싱 이런 것들도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일들입니다. 요거. 앞으로 기관들이 비트랑 이더 이런 것들만 많이 갖고 있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기업들이 발행하는 코인들, 나머지 코인들 이런 것들도 슬쩍 넣어줘야겠죠. 이해되셨나요? 요거는 이따가 끝에 이따 블랙롱 얘기하면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 배울 것들이야. 몇 년 뒤에 이런 것들 나오면 야 코인이슈가 저거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 나왔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2년 전, 3년 전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이제서야 막 뭐 야 코인으로도 주식을 살 수 있어? 이런 얘기들 나오죠. 막 야 저작권을 코인으로 사? 부동산을 코인으로 산다고? 최근에 배운 거죠. 다 방송으로. 우리 하우스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 뭐 내가 했지 뭐 잘했지 뭐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 언제부터 알고 있었죠? 언제부터 배웠고? 코인으로 부동산 살 수 있고 코인으로 주식시장 무조건 요새 24시간 코인 시장처럼 똑같이 장 마감 없이 모든 자산이 코인화 된다는 거 언제부터 배웠죠 우리? 다 2년 전부터 배웠던 것들입니다. 다 격차가 있겠지만 2021년도부터 다 배웠던 것들이에요. 22년도도 그렇고. 근데 이제 최근에 코인이슈 영상을 접했고 아니면 이제 뭐 코인판에 들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야 신세계다 그러지. 다 우리 2년 3년 전에 배웠던 것들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게 힘이야. 아는 게 힘이고 방송을 띄엄띄엄 보시면 안 돼. 야 저 뭐 점프 새파랗네 뭐를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건방지네 하실 수도 있겠지만 건방진다고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를 이렇게 따지고 하려면은 최소한 지난 방송은 다 보고 오셔야지. 코인이슈 무슨 얘기를 했나. 그것도 조차 얘기도 그런 노력도 없는 채 그냥 상대방을 비판한다? 아직 리플 얘기 안 나왔죠? 리플 얘기할 때 드릴게요. 자, 그래서 나스닥 100 리밸런싱 요런 것들, 요런 룰이 있다는 거. 그래서 QQQ 같은 이게 좋은 것들 다 담아놓은 이런 펀드들 나올 가능성이 있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미국 각 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파업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파업인데 요것도 우리 배웠던 거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블록 경제화에 들어서면 정부가 힘이 어떻다? 정부의 힘이 크다 작다? 큰 정부가 들어선다. 우리 하나하나님 큰 정부가 들어설 때는 반드시 이게 동반한다. 이게 뭐죠? 피켓 들고 정부의 힘이 크다 보니까 국민들이 야 이거 정부 힘 너무 큰데 세금도 그렇게 걷어가?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 파업 큰 정부에 들어서죠. 그러면 파업이나 데모나 시위 같은 이런 행동들이 시츄에이션들이 이렇게 늘어난다. 지금 프랑스에 보면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루브르 박물관이 임시 중단을 했습니다. 열지를 않았어요. 파업하느라. 블록 경제에 들어서면 정부가 커지고 큰 정부에는 데모, 대규모 시위, 파업. 예를 들어서 우리 또 한번 예시 들어볼까요?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상하이랑 베이징 어땠죠? 이번 연도 상반기? 이례적으로 몇십 년 만에 상하이랑 베이징에서 대규모 시위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레바논에서 어땠죠? 은행 막 습격하고 막 난리 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큰 정부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반드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자, 그러면 파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파업이 진행 중입니다. LA 작가 노조라고 이분들 소속되어 있는 분들 수천 명, 그리고 UPS 노조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도 한 34만 명 정도. 그리고 전미자동차 노조라고 여기 이제 그 GM이라던가 포드, 스탈란티스 여기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노조가. 근데 이분들이 이번 연도 9월 중순에 만기가 된다고 합니다. 4년짜리 노동계약이. 만기 되면은 13일부터 어떻게 돼요? 이것저것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임금 인상을 듣기로는 한 2배 정도 이상 요구를 하신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작용을 할까? 임금 상승률이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그게 결국은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겠지만은 임금 인상. 실업자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실업자도 증가하는. 코인 이슈가 말씀드렸던 실업률 상승, 고용시장 깨지고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면 그런 장면들을 또 보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막 지표들이 너무 좋아요. 소비며 무슨 물가 지표며 지금 당장은 축제를 만끽하셔도 좋습니다. 즐기셔도 좋아요. 코인 이슈가 뭐 지금 뭐 안 좋다 무조건 뭐 무너진다 경기 침체 나온다 무조건 뭐 대규모로 이렇게 IMF처럼 이렇게 없어질 거다 그런 얘기 안 드립니다. 지금 즐길 땐 좋다. 자, 작년 하반기부터 에너지 가격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 가격 작년도 거 올해 거 인베스팅 들어가지고 차트 딱 열어놓으시면은 왜 그런지 이유가 나와. 한번 볼까? 요거는 이따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에너지 원유 가격입니다. WTI 가격. 고점이죠. 작년 7월 20일입니다. 고점이었는데 이게 쭉 떨어집니다. 작년 연말 기준 원유 가격이 바닥을 찍습니다. 보이시나요?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갔다 또 떨어져. 5월 달부터. 그랬다가 다시 조금 올라가죠. 자, 그러면 작년 연말에 원유 가격 어땠죠? 원유 가격? 에너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원유가가. 그러면 보세요. 우리 실질소득이라는 거 배웠습니다. 멤버십 방송에서도 배웠었고 아마 정규 방송에도 약간 좀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실질소득이 뭐냐면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을 받으면은 200만 원에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뺀 실제로 들어오는 실질소득. 이해되셨나요? 아르헨티나에서 300만 원 한 달에 2천만 원을 벌어요. 의미 없습니다. 왜? 연 평균 물가 상승률이 100%야. 그럼 2천만 원을 버는 게 아니라 1,000만 원도 못 버는 거야. 실질적으로 따지면. 왜? 내가 사 먹는 순댓국이며 생활비며 식비며 뒤집어지는데 2배 이상인데. 그게 실질 소득입니다. 그러면 미국인들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인들이 작년부터 실질 소득이 어떻게 됐을까? 작년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실질 소득이 어떻게 됐어요? 이 그래프만 봤을 때 에너지 가격이 하락했대. 그러면 미국인들 출퇴근하는데 한 달에 기름값만 하더라도 한 7, 80 나가나요? 거리 있으면? 근데 그 에너지 가격이 떨어졌대. 그럼 실질 소득은 올라가야지. 왜 떨어져? 내가 한 달에 7, 80만 원 기름값으로 지출 나가던 게 4, 50으로 떨어졌어. 그럼 실질 소득이 올라가야지. 그러면 그 올라가는 갭만큼 뭐를 해줄 수 있다? 갭만큼 소비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실질소득이 증가했고 실질소득 증가로 인한 올해 상반기에 소비가 좋았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WTI 차트 딱 틀어놓고 이번 연도 상반기에 미국의 소비가 왜 좋았을까? 그냥 대번에 그냥 분석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하반기 원유 가격 굉장히 중요하겠죠. 요건 이제 다음 챕터에 곧 나갑니다. 이제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발표가 되죠. 일단 오늘은 이제 블랙록 발표가 됐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좀 금융기관들 이렇게 발표가 쭉 될 건데 오늘 발표되겠다. 미국 시간으로 오늘 이제 새벽 넘어가는 시점에 금융기관들이 발표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대형 은행들 얘네들 실적 발표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뭘까? 얘네들 좋게 나올까 안 좋게 나올까? 자, 리플이 좋긴 좋은가 봐. 금요일날 원래 좀 시청자 수가 조금 줄어드는데 평소보다 많이 또 들어오셨네. 좋게 나오지 않을까요? 사실 반반입니다. 금융기관들 실적 발표는 사실 반반이다. 우리가 보통 금리가 높으면 금융주들이 수익이 높기 때문에 이자가 높기 때문에 대출해주고 이런 것들 수익이 높기 때문에 더 좋지 않나요? 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유동성이 없을 때는 그게 또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게 보기보다는 뭐 좋다 안 좋다로 따지면 안 좋을 확률이 더 큰데 어떤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냐면 요거 그 기사 보고 외신들 기사 보고 아 이거 코인 이슈가 미리 얘기했던 거구나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재미로. 이번에 금융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할 거냐면 향후 가이던스 낮춰서 발표를 할 겁니다. 가이던스를 낮춰서. 왜? 우리 저번 시간 저저번 시간 다 배웠던 거. 미국 월가에서는 지금 뭐를 하고 있다? 미국 금융기관들의 자본 요건을 20% 상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이던스 낮춰야겠죠. 낮춰야 될 겁니다. 자본 요건 상향 규제로 인해서 금융기관들의 가이던스도 낮아질 거고 그리고 실적도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뭐 금융기관 주식들 뭐 투자하신 분들이라던가 이런 것도 참고해서 하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번 주는 미국 실적 발표 이제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됩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